전문가를 위한 일본 경제 비즈니스, 니혼 계좌의 비즈니스시로 23번째 강의로 개호, 우리말로 양호입니다. 노인들 보호하는 거, 경비, 인재 서비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세 시장은 아무런 공통점이 없는 시장입니다. 다만 여기는 다 사람을 위한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호 비즈니스, 경비 비즈니스, 인재 비즈니스가 현재 일본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진화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용어로 개호, 양호, 노인 비즈니스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차트가 복잡합니다만은 전 이거를 건강 관련, 수명 관련 산업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왼쪽에 보게 되면 앞으로 사람들이 점점점 오래 살면서 또한 건강에 관심이 깊어지면서 관련되는 산업이 오른쪽부터 의료 산업이 있고 그다음에 왼쪽에 건강 증진 산업이 있고 또 복지 개호 산업이 있고 그 외에 의약품, 지금 우리가 뭐 의료기기, 또 건강식품, 기능식품, 그다음에 이런 노인보호, 양로보호, 복지 서비스, 그다음에 이거를 하는 지식이나 물건의 유통산업, 또 새로운 보험, 이것이 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노인이 많아지고 노령화 사회가 되고 또 그 안에서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창출되고 유되는 시장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일본의 한 학자는 그 풍요 속에서 장수에 공헌하는 이 고령자 시장의 니즈가 보게 되면은 조금 그리 복잡합니다. 왼쪽에 63세부터 시작해서 89세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진화의 발달이 있다. 우선 스테이지 1은 우선 오래 살고 싶다. 그 다음에 또 사회에 아직도 활약하고 싶다. 그래서 오래 살고 싶다는 건강 장수 시장, 사회에 활약하고 싶다는 활약 지원 시장, 그 다음에 이 불안을 해소하고 싶다. 그래서 해결 서포트 시장, 나이가 60 넘었지만 즐기고 싶다. 그러면 단호심이 시장, 그 다음에 단호심이 시장이죠. 이런 말하자면 두 가지 축이 가면서 굉장히 많은 그 관련 산업이나 서비스가 창출되고 있다 하는 데 설명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장이 있는지 조금 복잡하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의료, 의학 산업의 서비스, 의료기기, 그다음에 의약품, 임의도 시설 관련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개호, 양호 산업으로서 재택 서비스, 그다음에 같이 사는 거주 서비스, 그다음에 개호 시설 여러 가지 양로원 같은 생활 산업으로서 고령자를 위한 식료품, 가구, 그다음에 의복, 교통통신, 교양오락 같은 굉장히 많은 장래 시장 산업들이 이런 새로운 노령자를 위해서 창출되거나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걸 왼쪽에서 보게 되게 되면은 그 건강 상태가 좋은 상태 나빠지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뭐 가사 대행, 집 봐주는 거, 일 대신해 주는 거, 용품 배달해 주는 거, 하여튼 다양한 단순히 의료, 몸을 고치고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노인들이 자기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원하는 형태의 삶을 하기 위해서 지탱하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시장이나 서비스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차트의 포인트고 이거는 일본의 그 미즈호 투자은행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업계의 주요한 그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일본은 그 니치 각관이라는 주요 옛날에 그 재택 서비스 사람 파견하는 회사가 지금은 토탈 서비스 기업으로 됐고 베네세 홀딩은 원래는 학원 하던 데입니다. 학원 운영하던 데가 지금은 노인홈, 재택 서비스, 통근 서비스, 또 배식까지 음식 배달 서비스도 하고 있고 3위는 츠쿠이라는 데서는 여러 가지 데이 서비스 하다가 이제는 설비 투자를 주로 하는 그런 회사고 네 번째는 세콤 우리가 잘 알듯이 경비 회사 아닙니까? 그 빨간 세콤 라벨 붙인 데가 많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이런 고밀대 주택에다가 이런 경비 플러스 양로, 케어 서비스 그리고 그 유료 노진홈 아예 만들어서 관리까지 하는
그런 식으로 사업 다각화를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과제 추세는 뭐냐면은 외국인 개업복지사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일본의 많은 노인네들이 인도네시아 여성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인도네시아냐? 이거는 우연히 일본 정권하고 인도네시아 정권이 어떤 하나의 정책적인 협력으로 많은 인도네시아 여성들이 그 교육을 짧은 교육을 받고 와서 그렇게 그 회교식 그 시잡을 두른 상태에서 일본 노인을 간호하는 굉장히 기이한 풍경을 보게 되는데 한 가지 문제는 그 사람들이 한자권이 아니기 때문에 개념어를 습득을 못하는 거죠. 우리는 뭐 병원, 뭐 의학, 간호사 그 뒤에는 그 한자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휘가 같은 건데 전혀 다른 언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생명이 지금 위태로운 병약한 노인들을 말이 안 통하는 상태에서 보살피는 그런 지금 상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의 엘리트들은 아니지만은 원래라면은 많은 한국의 인력이 사실은 거기서 활약할 수도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 환경은 굉장히 개선되고 있어서 대우도 좋고 뭐 다 사람이 부족한 게 그렇겠죠. 굉장히 이거는 의욕만 가지면은 상당히 많은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그러고 의료기관하고 아주 밀접한 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일본에서 이 비즈니스 모델이 정착이 된다면은 앞으로 유사한 경험을 겪게 되는 즉 노령화 사회의 길을 가는 한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일본식 비즈니스 모델이 전개가 될 수 있다라는 지금 얘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럼 앞으로 구체적으로 일본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동향이 전개되고 어떤 문제가 지금 가로막고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당연한 거지만은 고령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업종에서부터 여기에 지금 이 업종으로 아까 봤듯이 뭐 출판사도 그렇고 경비회사도 그렇고 다른 업종에서 이 시장으로 블루 오션으로 보고 들어오는 지금 것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심지어는 보험회사나 특히 왜냐하면 이런 데서는 그 보험 생명보험이나 이런 노인보험 같은 데서는 사정을 잘하기 때문에 이런 보험회사들이 이런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매수하거나 하는 그런 아주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 드디어 니치에이 각광 이 분야에서 이제 넘버원 기업이 있는 것이 2015년에서 이미 중국에서 개워 서비스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일본 사람이 나가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니치에이 각광이 스스로 만들어서 성공시킨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중국에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역시 인재 확보, 노인을 보살피는 거 사실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여담입니다만은 몇 개월 전에 일본에서 20대 젊은 개워사가 막 노인들을 막 던져서 거의 막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야말로 뭐 과로나 스트레스의 그 분풀이를 그 병약한 노인들한테 퍼붓는 그것이 방역에 대해서 큰 문제가 됐었는데 역시 이런 애정을 가지고 노인들을 보살필 수 있는 전문가적인 기질을 가진 인재를 확보하는 것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과제로 일본에 남아있고 그래서 따라서 처우가 대우가 굉장히 개선되고 있어서 그것을 자기가 천직으로 삼는다고 한다면은 이 개어복지사, 양로복지사는 굉장히 앞으로 좋은 직업으로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너무 이익을 빨리 중시하다가 경영에 실패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서 특히 그 가족들이 분노한다거나 이런 말하자면 노인들이 절박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뭐 비용 같은 거를 뭐 일방적으로 제시해도 받아들일 것이라는 그런 경영 판단의 착오가 상당히 많이 실패 케이스가 나타났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역시 노인 보호의 질의 향상은 의료의 향상과 연대가 되기 때문에 이게 떨어져 있는 시장이 아니고 결국은 의료, 병원, 의약품, 그다음에 의료기기 메이커, 그다음에 이 개어복지가 하나의 생태계적인 그런 비즈니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어 비즈니스. 아직은 우리나라에 많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 경어 비즈니스가. 제가 일본에서 유명한 세콤의 그 회장되는 분을 뭐 상당히 오래전에
그 당시는 초창기였습니다만은 만난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 세콤이라는 회사 이름이 일본 사람한테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이이다라는 회장이 상당히 자신만만했던 기억이 한 20년 전에 본 기억이 나는데 진짜 그야말로 오른쪽 보시게 되면은 시가총액이 압도적으로 2조가 넘는 그런 큰 회사. 사실 경비 때문에 이렇게 돈 많이 번다는 걸 옛날에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 세콤은 SECOM 빨간 딱지 라벨이 안 붙은 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근데 이게 법률하고 이런 게 연동이 되거든요. 이게 일본의 경비업법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거기에 1호부터 4호의 업무를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1호 업무는 시설, 공항 같은 기계 설비 같은 큰 그런 대규모의 그 체계화된 경비로서 이 시장의 약 반 이상의 쉐어를 가지고 있고 2호는 뭐 교통 유도한다거나 예를 들면 일본은 도로 공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헬멧 쓰고 제복 입은 되게 나이 많은 아저씨들인데 몇 사람씩 서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완전히 보행자 안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다 말하자면 업체에서 계약으로 파견 나온 사람이죠. 건설회사가 이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밤에 세워놓고 항상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그야말로 조그만 도랑 하나 파도 헬멧 쓴 경비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2호 업무고 3호 업무는 이제 뭐 은행에서 현금 나른다거나 심지어는 핵 연료 나른다거나 아주 전문화된 그런 운반 업무하는 것이 3호 업무. 4호 업무는 이제 소위 보디가드 같은 신변경비, 긴급 통보 서비스 하는 이런 인적인 서비스로 나눠진 상당히 체계화된 시장이 이미 많이 진행이 되어 있어서 세콤, 알속은 All Security라는 영어가 이상하게 돼서 알속 그러는데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딜라이트라는 또 특별한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세콤이 따로 싱에즈라고 지역 회사를 따로 만들 정도로 압도적인 강자입니다. 세콤이. 그런데 이 경비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개념을 처음 들으신 분은 그게 뭐 큰 산업이 되겠냐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일본의 경제 산업성이 이렇게 분석해 놓은 거 보니까 리만 쇼크 오른쪽 그림입니다. 리만 쇼크 이후에도 제3차 산업은 이렇게 빨간 줄은 서서히 올라가는데 이 경비업은 급속도로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이 사건이 많고 자연재해가 많고 불안하다 보니까 뭐 웬만하면 이 경비업체에 계약해서 집에다가 딱지 붙여놓고 외국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 전화 한 통화만 하면은 경비업체에서 즉각 달려와서 해결해주는 거기에 대한 더군다나 혼자 사는 가정이 많고 그런 면에서 이게 굉장히 시대의 배경에 따라서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차트 보면은 기계 경비, 대형 경비죠. 이것도 꾸준히 증가하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의외로 이런 빨간 선 가정 경비 시장이 제일 가파르게 성장하는 이거는 아마 한국인의 심리나 생활 환경이 유사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에도 난 적용되는 그런 사회 산업 모델, 시장 모델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업계 주요 등을 보게 되면 우선 세콤은 뭐 일본 국내에서 완전히 승자가 됐기 때문에 해외로 산업 전개하고 있고 이 알속은 늦게 왔지만은 알속은 재미난 얘기입니다만 텔레비 광고가 유도 선수가 다 유도 보고 몇십 명이 구보하는 게 이 회사의 이미지인데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느껴졌는데 나중에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하는구나. 그래서 이게 주로 금융기관 같은 상당히 여기는 특수화된 뭐 돈 운반한다거나 이런 전문화된 경비업체로서 상당히 강점이 있는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도요 테크놀로지 회사로서 주로 빌딩 관리, 자동화 관리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센트럴 경비는 여기 주로 가드맨, 그야말로 사람 인적 경비하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호치키는 화재 예방을 주로 하는 주로 경비, 방재 경보기 업계에서 나온 회사입니다. 여기 과제는 역시 앞으로는 이 외국인 범죄가 일본에서는 큰 화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배척하는 걸로 이제 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질서를 흐트리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 경비업체들이
들어서서 기업을 대신해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차트가 나왔습니다만은 각 가정이 앞으로 식구가 줄어들고 또 가정 내에 굉장히 고가의 장비들이 있는 혹은 노인들이 혼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가정 경비 시스템이 앞으로 굉장히 성장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IT 하이텍이 다 여기 접목이 돼야 된다. 경비원도 뭐 웨어러블 카메라로 완전히 웬만한 그야말로 뭐 상당히 그 무장한 경관같이 몸에 많은 장비, 최신의 장비를 가지고 정보를 공유하는 거. 심지어는 그리고 드론으로서 시설 감시가 앞으로는 당연한 하나의 사업 아이템으로 들어서는 그야말로 이게 단순히 인적 경비, 몸뚱아리 경비가 아니라 굉장히 최신의 IT와 기술이 접목이 되는 경비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예 상공에다 비행선이나 드론 떼가지고 경비한다거나 이상한 사람을 화상 해석을 해가지고 즉시 이거를 그 사람의 표정 꺼지를 분석하는 이런 굉장히 고급화된 그런 인식장치나 이런 거 가지고 하는 아주 그야말로 기술 접목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그런 산업이라고. 마지막으로 인재 서비스,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사람 속에 취직시키는 건데 이거는 크게 보면 인재를 광고해주는 회사, 인재를 소개하는, 그다음에 파견하는 기능을 나눠지는데 이게 대개는 큰 회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회사 이름들은 그 다음에서 보겠습니다. 여기가 최근에 제일 큰 리크루트, 영어로 리크루트는 리크루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재를 흡수하는 거. 리크루트는 회사가 최근에는 이제 해외에 진출해서 M&A를 주력하는 것이 최근에 보이고 여기도 인재 획득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인재 소개하는 회사가 뭐 일종의 사람 복덕방인데 뭐 그렇게 유능한 사람 필요 있어라는 인식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최근에는 굉장히 고급 인력을 하기 위해서는 고급 인재가 필요하고 어학이나 그런 것이 출중해야 되기 때문에 인재 획득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그래서 사람이 부족해서 이 시급 비정규직도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보수가 올라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장에 항상 새롭게 대응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항상 기업들이나 단체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과거와 달리. 앞으로는 모든 직업의 순서가 바뀐다고 할 정도로 따라서 기업 측의 상황 변화를 능동적으로 예측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항상 인재는 일본 회사라고 일본 사람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여담입니다만 저희 회사에서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교육받은 분들을 위해서 지금 거의 한 2,004의 일본 회사들을 다 편지를 보내고 그중에는 수백 개의 일본 인재 서비스 회사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고 하는 것을 다 소상하게 알릴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그 얘기는 클라이언트가 변하고 있다. 과거에 인재 서비스 인용하던 회사들이 뭐 아르바이트 정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야말로 해외 인력, 고급 인력, 분야별 인력으로 굉장히 클라이언트가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요 업체는 우선은 압도적으로 리크루트 홀딩스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파소나르 그다음에 또 파소낙 좀 이름이 다 퍼스널 하다 보니까 돼서 이상한데 이게 세계의 3대 업체 리크루트 그다음에 파소나르는 과거에 그 템프 홀딩스라고 최근에 이름이 바뀐 겁니다. 여기는 해외 40개 거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회사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그림을 다시 보겠습니다. 맨 위에 리크루트는 그 아래 자회사가 여러 개 있습니다. 뭐 스텝 서비스 그것도 그룹이고요. 그다음에 리크루트 스태핑이라는 회사가 있고 뭐 굉장히 매출액이 이렇게 1,000억이 넘을 정도로 큰 회사고 그다음에 그 템프 홀딩스가 아까 말한 파소나로 이름이 바뀐 겁니다. 퍼스널. 그다음에 밑에 파소나 그러면 파소나 PSONA 파소나입니다. 그대로. 파소나 그룹. 거기에는 파소나가 있고 또 캐플란이 있고 그러면 아데코 뭐 맨파워 굉장히 많아서 동경이나 오사카에서 이렇게 전차를 타게 되면은 이 인재 서비스 광고는 스티커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을 정도로 이게 아주 굉장히 활성화된 지금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군소 업체도 아까 말씀드린 인재 파견, 소개, 육성 이런 것이 굉장히 앞으로 특화하는 업체가 생길 것이다.
어떤 특정한 뭐 오페라를 산업에 한다. 우리는 은행만 전문한다. 우리는 뭐 회계산 전문한다. 이런 말하자면 전문화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는 이 카머스로 올라가서 모든 인재나 능력이 그야말로 재능 기부가 아니라 재능 판매가 이 커머스 플랫폼에서 형성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 얘기는 고용 구조가 변하고 있다. 과거처럼 4월 1일 날 일제히 대규모로 까만 양복 입고 싹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수시 고용이 많아지고 특수한 형태의 고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는 일본의 고용 대기업 고용 구조에 변화하고 연동을 해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파견 노동자의 교육, 커리어 지원 같은 제2차 서비스, 수속 서비스가 새로운 시장이다. 따라서 이거에서 이러한 다양한 도태나 시장 판별력을 가짐에 따라서 도태하는 기업도 많아지고 성공하는 기업도 많아지는 굉장히 명암이 엇갈리는 그런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무리 경기에 별로 좌우되지 않는다. 사람을 필요한 것은 경기 나쁘다고 사람을 전혀 고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안정된 시장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가장 큰 리크루트 홀딩스는 무슨 월간 사업 구상이라는 여기 보게 되면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인재 파견이 전체 레베뉴의 한 56%, 그다음에 인재 미디어 중간에 소개하고 그다음에 매칭시켜주는 거 23%, 그다음에는 판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인재 파견에서 매상거 8,900억 대단합니다. 우리들이 치면은 지금 거의 10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외 파견이 더 많고 국내 파견이 4,100, 해외 파견이 4,700. 인재 미디어는 이렇게 모집하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을 이 회사에서 일본 기업에 한다면 인재 미디어 사업에 들어가는 거겠죠. 대상으로서. 그다음에 판촉 미디어는 많은 회사에 말하자면 이런 판촉까지도 여기서 결부해서 하는 거. 이런 것이 지금 자기네 월간 사업 구상으로 굉장히 촉박하게 매달 이거를 추진한다는 의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번째 템포홀딩스 이름 바뀌었습니다만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도 인재 파견이 약 77%, 그다음에 리크루팅 인재 개발하는 것 등등해서 이렇게 많은 인재 파견, 리크루팅, 그다음에 ITO, 인텔리전스 비즈니스 서비스죠.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기타로 BPO는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이고요. ITO는 IT 아웃소싱. 주로 IT업에 많이 특화했던 그런 얘기입니다. 네, 오늘 세 개의 다른 인재 관련 서비스 시장을 다시 한번 키워드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개호 시장, 우리말 양로 양호 시장은 고령화가 지금 거의 모든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시장이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고 따라서 그것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그 안에 인재들, 전문 인력이 앞으로 부족하다. 그다음에 경비 서비스는 새로운 법률에 따라서 창출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일정한 시장이 항상 확보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이 테크놀로지를 그 안에 서비스 모델에 편입시켜서 새로운 서비스로 진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을 발견해서 소개하는 인재 서비스. 이 시장의 가장 특징은 경제가 글로벌하고 상호전에서 국경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시장이 앞으로는 글로벌화한다. 수요 측면이나 공급 측면에서 글로벌한 시장이고 따라서 한국의 인재들은 이 시장 속에서 세계 어느 나라도 다 앞으로 이 실력만 있으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안에서 중요한 거는 특화된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지 않으면은 도태되는 기업도 많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니즈도 많고 프로바이더가 많으면 그 안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많이 갈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진화하는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